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로당을 활용한 아이 돌봄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신노년 세대의 커뮤니티 형성과 사회 참여를 위한 하하센터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의료관광특구 서구가 내년부터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지원하고 일반 주민들은 건강검진비 10%를 감면받게 됩니다. 북구 만덕동 백양공원이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됩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늘어나게 돼 공원 시설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경로당을 활용한 아이 돌봄 시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맞벌이 가정을 비롯한 인근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초등학교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의 경로당입니다. 낮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장소로, 저녁부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돌봄센터로 변신합니다. 어르신들이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맞벌이 가정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기로 한 겁니다. 경로당 회원들은 이 시간 동안 직접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자로도 나섭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정관과 장안 지역 경로당 2곳과 뜻을 모아 긴급 돌봄센터 시범 운영에 나섰습니다. 요즘 또 그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는 사람이 참 많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애들을 급할 때 맡길 데가 없어서 참 힘들어합니다. 저도 역시 내 손주가 요 가까운 일광이 있는데 정말 부부가 저 맞벌이 하면서 급하면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제가 막 정말 참 찾아가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돌봐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을 하면서 지금 우리 아파트 주변에도 틀림없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부모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올해 북구와 영도구를 시작으로 부산 지역에 문을 연 돌봄센터는 모두 6곳입니다. 최근 문을 연 해운대 도서관 돌봄센터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오후 6시부터 10시 사이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대 수용 인원은 15명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초중고교에 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넣기로 하는 등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신노년 세대의 활발한 사회기여 활동을 돕는 공간이 부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센터는 기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정적인 분위기를 탈피하고 신중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넓은 식탁이 있는 밝은 부엌. 그 옆으론 개인 방송이 가능한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층엔 휴게실과 공유 오피스는 물론 손님들을 맞는 라운지도 있습니다. 일반 사무 공간처럼 꾸며진 이곳은 신노년 세대를 위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신노년층들이 여기 와서 마음껏 공간도 활용하고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또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하는 좋은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로인 만큼 저희들이 운영을 또 잘해서 또 부산에 이런 곳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26일 하하센터 1호점을 개소했습니다. 하하란 명칭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뜻하는 영문자에서 따왔습니다. 시는 8억 원을 들여 기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재단장했습니다. 센터에선 신노년 세대가 가진 경험과 경력을 공유하고 사회 기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때문에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과 같이 정적인 분위기가 아닌 활동성이 높은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공간이란 점이 특징입니다. 이 공간에 무엇을 채워야 될 건가는
결국 우리 시민들 스스로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신중년 여러분들이 그 오랜 경륜과 전문성과 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으로 이 센터를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는 내년에 하하센터 4곳을 추가하고 오는 2026년까지 모두 62곳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의료관광특구 서구가 내년부터 65세 취약계층 주민이 암에 걸릴 경우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일반 주민들은 건강검진비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암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현재 28%가 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건강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관광특구인 서구가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암에 걸린 65세 이상 주민 중 1년 이상 서구에 거주하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경우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서구 내 3개 대학병원과 삼육부산병원에서 수술 또는 치료를 받는 조건입니다. 우리 지역의 암 환자들은 그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부산의 병원 그리고 서구의 대학병원들의 의료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면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일자리가 또 크게 늘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 치료비 지원은 지난해부터 추진됐지만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라는 이유로 구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0월 관련 조례가 마련됐고 최근 4개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모든 서구 주민들은 4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10% 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관광 특구가 되고 나면은 국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라고 많은 얘기도 들었습니다. 보편적 그 복지 차원에서 한 10% 건강검진비에 포함이 되는 거로 이번에 그러니까 이것도 인구 유입 정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편 서구는 4개 대형 병원을 비롯한 관내 호텔과 협약을 맺고 숙박과 의료 서비스,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한 의료관광 패키지를 함께 개발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올 한 해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과 각국 대표들의 방문이 이어졌던 북한 재개발 홍보관 방문객이 11월 말 기준으로 8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방문객 38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관 이용 경험 등 34개 항목을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8명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한 재개발 홍보관이 북한 재개발 사업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으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입니다.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법정동 명칭이 에코델타동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지난 26일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에코델타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가람동과 삼성동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서구는 구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행정안전부 법정동 설치 승인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7일 남구 우암동 주택가를 찾아 따뜻한 겨울나기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전복민 국민의힘 시당위원장과 박수영 국회의원, 시구의원을 비롯해 전 당원 당직자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복민 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난방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암동 일대 이웃을 직접 찾아가 연탄 1,200여 장을 배달하고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약속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연탄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한겨울을 보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놓인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게 이날 행사를 통해 체온을 지켜주고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라면 등 겨울나기 생필품도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그동안 여성위원회 등 위원회별로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연탄은행 밥상 공동체를 비롯해 부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리 배식 봉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북구 만덕동 은행나무길로 연결되는 백양 근린공원이 백양 문화공원으로 변경됩니다. 문화공원이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면적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공원 시설이 부족해 이어졌던 불편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만덕동 백양공원입니다. 공원 오른편에는 만덕도서관과 놀이터, 운동시설들이, 왼편에는 생활체육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가와 아파트 대단지들이 맞닿아 있어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공원 시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육관으로 향하는 인도가 끊겨 있고 진출입로가 가파른 경사도로와 바로 이어져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시설 확장 요구도 계속됐지만 백양공원은 일부 면적만 공원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어 더 이상의 시설 확장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실내 건축물 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정 공원시설 부지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공원시설 부지 면적의 20%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이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특정 공원시설률이 조금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구는 최근 심의를 거쳐 백양공원을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변경했습니다. 문화공원은 이용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 공원시설 설치와 확장 등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북구는 공원 산책길 개선과 체육시설 확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도 확보 가능하고 이제 시설 개선도 충분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백양공원은 1999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문화공원 변경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 33,600제곱미터가 확보됐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부산과 울산, 경남이 추진 중인 주요 협력 사업을 위한 3,200억 원대 국비가 반영됐습니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위기 타파를 위한 협력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단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주요 협력 사업 15개 관련 3,244억 원의 국비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반영된 곳은 교통과 물류 분야입니다. 먼저 부산 신항에서 김해 고속도로 건설에 1,553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서구 송정동과 김해 활전동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로 모두 9,78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초정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에도 20억 원이 반영됐고 동김해 나들목에서 식만 분기점 간 광역도로 건설에 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친환경 분야 협력 사업도 추진됩니다. 해양 부유 쓰레기 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와 실증 사업, 수소버스 운행과 충전소 구축에 각각 16억 원과 42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353억 원이 반영돼 수소버스 공동구매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글로컬 대학 지정을 지원하는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780억 원, 영남권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사업에 60억 원,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사업에 135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연초부터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중점 투자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에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수차례 개최하여 국비 반영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경제동맹 추진단은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연합이 무산되면서 대안으로 출범해 부울경 협력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내년도에 역대 최고인 9조 2,300여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부산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 2024년 푸른 용의 해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됐고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2024 카운트다운 축제를 앞두고 현장은 벌써 들뜬 분위기입니다. 저마다 새해 소망을 빌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가족 전부 다 건강하고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원만하게 취업 준비가 잘 돼야 되는 점과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잘 잡을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는 31일 오후 10시부터 시작될 카운트다운 불꽃 이벤트 등 백사장에는 2만여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꾸며집니다. 수용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는 한 해의 끝과 시작을 겨울 밤하늘의 드론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오는 31일 자정 국내 최대 규모인 2,000대의 드론으로 대형 청룡이 나타나 미래를 향하는 모습으로 새해에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행사장에는 선착순 1,200명이 입장 가능한 좌석이 마련돼 공연과 드론쇼 관람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륙도가 보이는 남구 스카이워크에서는 새해 첫날 오전 6시 30분부터 대북 공연 등을 즐기며 시민들은 일출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사구 다대포 해안에서도 일출 카운트다운 행사가 개최됩니다. 해넘이, 해맞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축제들로 부산 해안가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을숙도 대교를 통행하는 녹산공단 근로자 등의 교통 편의를 위해 출퇴근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을 각각 30분씩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확대된 통행 차량 할인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통행 차량 할인은 부산 소재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을숙도 대교 출퇴근 차량 할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이미 등록한 자는 추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산관광공사가 2024년 새해 맞이 부산 시티투어 푸른용의 선물을 개최합니다. 푸른용의 선물은 새해 첫날 첫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 오픈런 이벤트로 시티투어 노선별 각 두 팀에게 무료 탑승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갑진년 용띠해를 기념해 용띠를 대상으로 시티투어를 할인된 가격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올 한 해 사상구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노후화된 공업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원과 산림이 있는 휴양도시로의 변화를 꾀하는가 하면 지역 최대 현안이던 부산구치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사상 창조의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백양산입니다. 이곳에 국립자연휴양림이 만들어집니다. 휴양림에는 야영시설과 산림체험교육시설 등이 만들어지는데 전체 휴양림 규모만 72만 제곱미터입니다. 갈매길을 쭉 걷다 오고 난데 여기서 지금 거의 끊기는 분위기였는데 요거 산길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갈매길 활성화도 좋고 저희가 걸음 거리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찬성하고 싶습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휴양림 부지 사유지 매입과 휴양림 조성공사를 마치면 2028년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도심 속 대표 공원인 삼락생태공원, 부산 1호 지방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사상구 삼락동 일대 하천 용지 250만 제곱미터로 낙동강 하구 둔치 가운데 가장 넓은 크기입니다. 복원된 습지 중에서는 우리가 잘 된 사례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둔치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정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좀 따듬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정책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은 2026년 국내 최대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 11월 사상구 학장동 사상
드림 스마트시티 부지에서 부산시 제2청사인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사업 착수식이 열렸습니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은 내년 연말 실시 설계 용역이 끝나면 2025년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마무리됩니다.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4층과 31층 2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디지털 복합타운을 매개로 해서 또 부산시 제2청사를 매개로 해서 서부산 발전을 이끄는 일종의 새로운 파동을 일으키는 허브가 될 것입니다. 행정복합타운 주변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지식산업센터 3곳이 건립됩니다. 지역 최대 현안이던 부산 구치소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동의 부산교도소와 사상구 주례동의 부산구치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수십 년째 이어온 논쟁을 어렵게 일단락 지은 만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입니다. 20년 동안 구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부산구치소도 여기로 이전하는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9월 부산교육청과 협약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 중학교 설립 추진과 교육부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복합문화 체육 거점 시설 건립 가속화 등이 추진되면서 사상구는 올 한 해 많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었습니다. 365일 걱정 없는 안전도시 사상구 선포가 있었지만 지난 7월 폭우에 60대 여성이 실종되면서 구민의 안전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습니다. 이 노후화된 공업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사상구. 지역 현안들이 하나 둘 풀리면서 사상 변화의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